오, 더용. 오! 더용. 늑대용. 늑대용. 그래. 바르셀로나 이제 그 티키타카 말고 그냥 롱볼 해야 돼. 저게 제일 확률이 높아요. 롱볼 축구 해야 돼 이제. 그거 아십니까?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데뷔하고 나서 네. 오늘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 첫 선발인 거. 첫 선발. 예. 이었는데 오늘 경기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발렌시아 시절에 6번의 맞대결인가? 뭐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2경기를 교체 출전했어요. 한 번은 23분 뛰었고 교체로 한 번은 1분 뛰었습니다. 1분. 나머지는 이제 벤치에 네. 있다가 교체 투입되지 못했죠. 바르셀로나 상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을 상대로 첫 선발 라리가에서 기록했다는 건 확실히 뭐 일정하게는 마요르카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준 거긴 한데 물론 바르셀로나 이따 얘기해 주실 거죠? 그렇죠. 참 바르셀로나가 예전 바르셀로나가 힘들죠. 그 이야기는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진짜 1분밖에 못 뛰었습니까? 근데 맞아요. 1분과 23분 뛰었었는데 오늘 교체를 71분 선발로 나와서 했으니까 71분 뛰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 하나 좀 얘기해 봅시다. 저희 이강인 선수가 오늘 오른쪽 사이드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썩 그 활약이 좋았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런데 사이드였을까?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앙에서 좀 자유롭게 공격을 맡길 때 좋은데 사이드로 밀어놓게 되면은 스피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근데 사이드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왜 이강인을 오늘 사이드에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이드에 둔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아무래도 상대가 바르셀로나잖아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대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중원에는 프랭키 더용이라는 그 바르셀로나 이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마요르카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뛰는 선수가 많이 프랭키 더용을 견제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썩어도 준치 아닙니까?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 오늘 멤버 꾸리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65대 35입니다. 이래도 그렇죠. 그럼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유를 오래 하고 거기는 프랭키 데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걸 상대하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서 뛰는 프랭키 데용을 막기 위해서 가운데 그래도 압박하고 수비해주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바 같은 수비형 미드필드도 필요하지만 앞쪽에서부터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가운데가 만약에 그렇게 놓게 되면 수비에 대한 하중을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팀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니 로드리게스, 그다음에 바바, 바타글리아 이렇게 3미드를 넣어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측면 쪽으로 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요르카가 자신들보다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할 때는 꼭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니라 오른쪽 사이드로 빼거나 아니면 왼쪽 사이드로 빼거나 조금 측면으로 빼는 장면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가 볼을 갖고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수비적인 형태로 가운데를 꾸리다 보니까 압박을 위해서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보다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좀 더 적합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 로드리게스를 중앙에 두고 이강인 선수는 좀 더 측면에서 이 플레이를 하다가 공격할 때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고 뿌려주는 역할. 이러한 역할을 주문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면 사이드에 세웠다고 해서 사이드에서만 뛰겠느냐? 클래식한 뭐 7번, 11번과 같은 윙어만 주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오늘도 이제 히트맵을 좀 보면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사이드에서 두 줄 수비하느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공격을 할 땐 다시 안으로 접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늘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요 롤을 준 거야. 맞아요. 수비할 땐 사이드에 있다가 공격할 땐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히트맵을 봐도 이강인 선수가 원래 경기에서 뛰었던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지만 기본은 히트맵을 보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왜 사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에 둔 이유 상대가 약하면 이강인 선수 가운데 좀 세웁니다 감독이. 왜냐하면 그때는 수비 부담감이 덜하니까 야 공격해. 근데 상대가 강하면 이렇게 사이드에 세우는 거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지난번 경기 왼쪽 사이드보다 훨씬 나아. 그렇죠. 왼쪽보단 낫죠. 그리고 이 왼쪽에 두는 게
안 좋다는 걸 이 루이스 가리샤 감독도 저번에 봤거든. 알았죠. 그러니까 왼발잡이인데 왼쪽에 두니까 네. 그러면 치다를 해야 되잖아. 치다는 아니야. 그쵸. 치다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오른쪽에 둬서 왼발로 안으로 인버티드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쓰려고 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이유는 알겠어. 사람들도 그래서 사이드에 뒀군요. 네. 바르셀로나 프랭키 대용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잘 안 풀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땐 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오늘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어떤 개인의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쿠보가 오늘 명단제에 됐던 거.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점유를 저렇게 거의 한 7대3 정도로 갖고 올라올 때 뒷방을 때릴 만한 빠른 선수가 있어야 자 공격을 할 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가면 뒤쪽에서 누가 뛰어들어가 땅 주는데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볼을 이강인 선수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더라. 맞습니다. 일단 마요르카의 이 2선을 보면 안토니오 산체스 또 이 루이스 가르시아가 좋아하는 이유가 수비적으로 많이 헌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리고 다니 로드리게스 또한 수비적으로 많이 헌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빈도가 아무래도 적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뿌려주기 좀 적합한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는 선수가 아무래도 적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쿠보 같은 조금 더 빠른 선수가 나와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좀 침투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는 선수가 적었다는 것. 이게 정말 이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신 나왔던 전방에 오늘 앙헬 로드리게스가 나왔는데 네. 앙헬 로드리게스가 선발로 나왔다가 61분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 60분 동안 뛰면서 볼 터치를요 15번 했습니다. 15번. 그리고 패스를 6번 했습니다. 그만큼 볼을 많이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쿠보의 명제. 그러니까 쿠보가 아무래도 지금 뭐 코로나 이슈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명단제가 되면서 이렇게 줄 곳이 좀 부족해지는 것도 있었고 또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는 뭐 기본적으로 크게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이게 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볼을 잘 소유하고 또 압박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조금 좀 풀리진 않았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또 이렇게 볼 터치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33번. 34번? 34번. 34번이고. 그리고 패스 횟수도 18번. 네. 좀 적죠. 70분 네. 정도 뛰었는데 그만큼 전체적으로 좀 밀렸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되게 꾸준히 계속 바르셀로나 경기 첫 선발이라니까요. 맞아요. 자기의 라리가 커리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기회를 잡으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있는 네임드의 팀들을 상대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출전을 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바르셀로나 얘기 좀 해봅시다. 아니 아까 바르셀로나 딱 선발 보더니 네. 저도 이렇게 보고 이거 오늘 라리가 경기 아닌가? 코파델레이인가? 이게 아니면 B팀 경기인가? 이러한 선발 명단이 보통 코파델레이 64강 뭐 이런 경기들에서 64강 나오는 선발 명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니 얼굴들이 다들 뽀송뽀송해 선발을 봤는데 아코마흐 네. 그리고 뭐 주트글라 이런 선수들이 나왔죠 오늘. 니코, 쿠치, 네. 니코, 무슨 다들 뭐 10대거나 20대 초반이거나, 네. 그러니까 유스 출신이거나 B팀에서 콜업 시켰거나. 왜냐하면 오늘 아까 세봤는데 네. 총 몇 명이요? 16명이 못 나옵니다. 1군에서만. 왜 16명이?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쭉.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하는 선수들이 8명이고요. 누구예요? 데스트, 덴벨레, 쿠티뉴, 알바, 이제 가비, 압데, 발데, 알베스. 코로나로만 8명. 그렇죠. 그리고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데파이, 페드리, 안스파티, 브레이스웨이트, 세르지 5명. 5명. 그리고 등록을 못한 선수 페란 토레스. 등록 못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등록 못한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셀러리 캡이 있죠. 네. 이 라리가는 이 정해주죠. 시즌을 하기 전에 너네가 이만큼 벌 수 있으면 셀러리 캡은 요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붙잡지 못했던 이유가 셀러리 캡에 이제 위반이 되니까 바르셀로나의 넘친 건 지갑에 딱 돈을 쓸 수 있는 게 넘친 거야. 그쵸. 이만큼. 바르셀로나의 주급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메시의 주급을. 그러면서 이제 메시를 잡지 못했는데 페란 토레스 데려와 보니까 셀러리 캡에 넘치는 거예요.
선수는 데려왔는데 셀러리 캡 때문에 등록이 안 돼. 그쵸. 누굴 내보내야 돼. 그래서 지금 페란 토레스를 등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와, 물론 이제 뭐 페란 토레스가 말도 안 돼. 이 맨시티에서도 부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번 경기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일단 등록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못 나왔고 또 이제 경고 누적으로 부스케츠도 못 나오고 가비도 못 나오고 말도 안 돼 진짜. 그러면서 정말 여러 명의 선수가 나오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죠. 데미르도 무슨 이슈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수들이 못 나오니까 그렇다면 데미르 같은 이제 선수들을 내보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 페란 토레스를 데려오면서 데미르나 아니면 오늘 경기에 나왔던 릭 대용은 임대에서 좀 복귀를 시키는 게 바르셀로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수가 없으니까 릭 대용은 오늘 선발로 나왔고 그렇다면 데미르도 아마 오늘 경기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측이 있었는데 데미르가 이번 경기 한 번 더 출전을 하면 이 바르셀로나가 완전 영입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뭐 이게 정확한 이게 바르셀로나만 아는 거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말이.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데미르를 오늘 경기에 나오게 되면 데미르를 영입을 해야 되죠. 그럼 또 누구 내보내야 돼? 그쵸? 그러면 또 셀러리 캡이 넘쳐요. 그래서 그럼 또 이제 페란 토레스는 또 못 뛰어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미쳤어 이 팀. 데미르를 아예 명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뭐 데미르까지 16명이 못 나오는 상태죠.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지금 16명이 어쨌든 이런 문제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명단이 짜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두 팀 다 1대0으로 이제 바르셀로나 이긴 했는데 똥만 경기긴 했어요. 힘든 거의 경기. 찬스를 못 만들었죠. 예. 바르셀로나가 65% 볼 점유율을 했는데 이렇다 할 찬스가 별로 없었고 릭더용의 그 골대 2번 맞춘 거, 또 시저스킥 한 번 한 거, 그리고 이제 득점을 하나 했지만 그 득점도 이제 깔끔하진 않았어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바르셀로나가 저는 약간 길을 찾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자, 롱볼.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크로스.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크로스가 이 바르셀로나의 가장 확률 높은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이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를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걸 못 봤었잖아. 항상 티키타카 짧게 주고 어찌 보면 오히려 왜 가끔씩 롱볼 안 때리냐, 왜 크로스를 안 하냐 했는데 오늘은 주장창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룩대형 막 머리 보고 막 심지어 이 릭대형은 오늘 경기 나오기 전에 사실 임대 복귀 시켜야 한다. 맞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던 선수죠. 맞아.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다 코로나 걸리고 부상당하니까 오늘 경기 그러면 나와봐라. 내보냈더니 오늘 경기에 또 유일한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바르셀로나 축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 축구가 아니어서 계속 붙여대는 거야. 막 계속 룩대용 막 머리로 하고 그래서 하나 걸린 건데 사실 그것도 아까 약간 조금 약간 시원하게 걸린 건 아니라고 했던 게 뭐냐면 물론 그 민구 회사가 올렸을 때 뭐 갖다 대긴 잘했는데 그 크로스 봤어요? 궤적? 좀 아리랑 크로스 하잖아. 그러니까 머리 맞추려고 막 아리랑을 했어. 내가 점프하드 딱 갖다 댔는데 키퍼가 레이나가 마요르카에 나오려다가 자빠졌어. 미끄러졌죠. 그래서 굴러덩 누워있는데 굴러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마요르카도 골키퍼 바꿔야 돼요. 골키퍼 바꿔야 된다. 실수가 너무 많죠. 레이나가. 진짜 오늘 진짜 경기 보면서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돼, 이게 좀 처참하다. 참혹하다. 네. 바르셀로나의 명단이. 그래서 사실 차비 감독이 이 경기 하기 전에 좀 밀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 경기를 7명단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뭐 마요르카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좀 미루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바르셀로나는 7명단을 꾸리기에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규정 안 바뀌었으면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 7명, 5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라리가는 이 25명을 1군 명단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게 정해져 있죠. 라리가는. 그리고 이 25명 중에 이 경기에 나오는 이 1군 명단의 숫자가 7명 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치 축구에서도 똑같은 거죠. 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 1군 명단 말고 뭐 B팀이나 유스팀에 이 1군 선수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골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B팀 선수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뭐 아하. 유스 선수를 너무 많이 이렇게 써서 편법을 쓰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의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바르셀로나가 1군 선수들이 좀 없으니까 뭐 니코나 뭐 압데나 가비나 이런 뭐 유스 선수들을 많이 썼었죠. 그런데 이 유스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 바르셀로나가 7명이 안 되는 거예요. 1군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 압데, 가비 여러분들 잘하는 선수 7명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1군 자체가 7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가비, 압데, 니코 뭐 이런 주트글라 이런 선수들이 나올 때는 한 선수가 벤치에 무조건 앉아야 됐어요. 혹시 이제 이 규정 때문에. 네, 혹시 이러다가 퇴장을 당하면 딱 맞춰서 플레이했는데 1군 선수가 한 명 퇴장당하면 이러면 이제 몰수패가 되거든요. 몰수패가 돼. 선수가 없어가지고. 1군 선수가 적으니까. 규정 위반. 6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 라리가가 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라리가 팀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 1군 선수 5명만 뛰게 해도 괜찮아. 2명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네. 이걸 그나마 경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르셀로나가 좀 편하게 아코마흐, 니코, 주트글라 이런 선수들이 나온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래가지고 지금 바르셀로나도 엉망진창이고 아까 어떤 분이 그래서 야 100일 치성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기와불사 이런 거 써가지고 새해니까 기도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비 감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는 가는데 네.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마요르카도 답답하긴 하네요. 네. 좀 이강인 선수도 고생한다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잘해야죠 뭐 주어진 기회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누님 고맙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